저기 내가 다시 줄게. 네. 됐습니까? 예. 예. 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자꾸 이제 저도 이런 느낌이 듭니다. 강의를 많이 하고 무대에 자꾸 서면요, 자꾸 무대를 서고 싶어 합니다. 남의 박수 듣는 또 그게 중독이 되죠. 지난번에 서울에서 이장 내시계 학교 또 제가 볼일 있어 갔던데 입구에 앉아가 이래 서서가 있으니까 저게 내 무대에 얼마나 많이 섰는가 그래서 제가 이다가 세월이 흘러가 이제 무대를 못 서고 이제 자장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대구에서도 임상 초음파 대구 경북 개헌내과 사회 주최 초음파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워크숍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시고 무려 300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늘 이제 제가 강의했는데 원래는 제 자장을 맡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장을 맡아 하니까 세월은 참 어쩔 수 없거나 이제 제가 강의하던 강의인데 이제 자장이 되고 제 밑에 이제 쌤들이 이제 강사가 되고 활동하는데 세상이 설리는 계속해서 이제 젊은 사람이 자꾸 나서고 나이 든 사람 자꾸 뒤로 물러나야 되는 게 세월의 발전이고 진보인 것 같습니다. 그날 제가 이제 CD를 우리 딸이 가가지고 DVD를 촬영했습니다. 캠코더로 찍었으니까 사실은 화질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한 장에 더 집어 연락하니까 화질을 희생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CD를 봤는데 여기 CD가 이제 PPT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PPT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을 보는데 동영상은 그거를 많이 줄이기 때문에 이제 화면에 이래 보시면 약간 글자가 선명하지 그림이 선명치 못하고 그냥 조금 목소리 듣고 강사의 목소리 듣고 윤곽만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처음에 PPT를 먼저 보시고 다 보고 강의를 보면 제가 안 보니까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대구 가서 강의 들었는 기분이 드실 겁니다. 강의 내용이 아주 훌륭했습니다. 훌륭하고 특히 이제 부산에 이제 백병원에서 오신 선생님 아주 강의를 참 맹강의를 하시고 저도 그 선생님 늘 이야기할 때 복부 초음파 할 때 잘 안 보이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OBS 한 사람 뚱뚱하신 분들은 어떻게 그게 제일 어렵거든요. 그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테이블을 갖다 일반 보통 우리 복부 초음파 하는 데로 가면 그냥 뭐 팽 테이블에 쓰지 않습니까? 그분은 이제 그 정형외 같은 데서 입원실에서는 테이블 이렇게 밑에 돌리면 올리는 거죠. 그걸 사용하시더라고요. 그게 제법 테이블이 비쌉니다. 그게 생각보다 비싸. 그래서 저는 어떻게 그러냐면 이제 그거를 쓸 수가 없어가 이제 그걸 사용합니다. 그 와이저 일본 음식점에 가면이나 평리에 가면 등받이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밑에 그거는 없고 그냥 이렇게 평의자에서 허리 있게 된 그 의자를 하나 가지고 구입해가 그러니까 밑에 침대 밑에 이어놨다가 환자가 이제 뚱뚱하거나 잘 안 보일 때는 그 의자를 가지고 이제 얹어 놓고 환자를 똑바로 앉지 않고 약간 비스듬하게 그렇게 엉덩이를 완전히 꽉 안 넣고 약간 뺀 상태에서 이제 기대해 가지고 하면 훨씬 낫습니다. 해보시면 생각외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환자가 그냥 손으로 기대면 좀 바쁜데 전혀 불편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영상을 한번 찍었는데 유튜브로 한번 올리려고 합니다. 유튜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CD를 뽑아가 선생님들한테 많이 듭니다. 하나는 또 내일 하는 박상수 워크숍 그 동영상입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이민영 선생님이 오시질 않아가지고 조금 제가 다 진행을 하겠습니다. 2016 4월 2일이죠. 용초사 2기
5차 워크숍. 사실은 참 이 토요일 날 이렇게 참석하신다 하는 거는 정말 대단하신 그거든요. 가족들하고 참 토요일 날 쉬어야 되는데 이렇게 공부하러 오셨다 하는 거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게 참 우리 개원이나 봉지 의사들한테는 주말은 다른 사람하고 틀리는 거거든요. 주말밖에 시간이 없는 사람인데 선생님들이신데 와셔가지고 이렇게 공부하시니까 저는 정말 감동하고 열심히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소관 초음파입니다. 오늘은 이제 강의는 소관 초음파 스캔법하고 아펜딕스하고 스토막 두 개를 위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소관 초음파의 꽃은 아펜딕스, 스토막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실습도 스토막하고 아펜딕스 두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는 초음파 스캔법이죠. 소관 초음파 스캔법. 그거 하기 전에 소관 초음파의 의의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초음파를 배우실 때 소관 초음파 하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또 어렵거든요. 왜 그러냐면 다른 솔리드 장기는 딱 고정이 돼 있는데 소관 장기는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참 움직이는 장기를 초음파 스캔하는 것이 좀 스트레스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관은 장관하고 가스가 많기 때문에 대변하게 잘 안 보이죠. 그래서 또 좀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은 소관 초음파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왜 그 단순하냐면 이제 감별이나 진단하기가 솔리드감보다 더 단순하기 때문에 처음에 입문하시기는 어렵지만 일단 배우고 나면 굉장히 좀 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소관 초음파 유용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우리가 리버 초음파를 실질적으로 검진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은 많이 하겠지만 그냥 기업에 가시면 이제 사실은 간 초음파 할 기회가 아주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크로닉 파타이스나 시로시스 환자들 팔로우 하거나 또는 환자들 중에 뭐 GOT, GPT가 높아가지고 오신 분이 이런 게 환자가 검사를 하러 오는 거지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할 기회가 아주 생각만큼 많지 않죠. 그러나 소관 초음파는 우리 기업회가 있으면 내과에 제일 많이 오는 환자가 배 아픈 환자하고 열나는 환자 이런 환자 아닙니까? 배 아픈 환자는 일단 피지컬을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초음파로서 그걸 진단을 하면 아주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안 걸립니다. 그 간단하게 아픈 부분을 갖다 대가 보면 바로 그 자리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우리가 파지티브 파인딩이 보이면 환자한테 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환자한테 요걸 보면서 요런 게 있어가지고 요렇게 나왔다. 그러면 환자들이 억셉트하죠. 그리고 요즘 환자들은 굉장히 에비던스 베이스 메디신이죠. 근거가 없으면 납득을 하지 않죠. 예, 그래서 이 소관 초음파를 배우시면 아주 막 쓸 수가 있습니다. 소관 초음파 하는 경우는 뭐 스크리닝 검사, 복부 전체에서 다 스크리닝하는 검사의 경우는 드물죠. 대부분 원 포인트, 그 포인트만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일단 소관 초음파는 유용성이 굉장히 많다. 적용 범위가 넓다. 범위가 넓고 넓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임상에서 유용성이 높죠. 임상에서 아주 유용하죠. 이는 이제 소관 초음파입니다. 두 번째 이제 스캐닝이죠. 스캔하는 건데 소관 초음파 할 때야 제일 중요한 것은 잘 안 보이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뭔가 이상하게 잘 보이면 이상인 거죠. 쭉 보면서 잘 안 보이면 신경 꺼도 됩니다. 뭔가 이상하게 잘 보일 때는 뭔가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면 잘 안 보이면 정상, 뭔가 뚜렷하게 보이면 이상.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제 스캔하는 방법을 쭉 봅니다. 그래서 일반 루틴 스캔이죠. 이런 거는 하는 경우 거의 드문데 이렇게 심하고 중단상을 하면
이렇게 리버가 있고 그다음에 이소파구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복부 대동맥 여기 판크레아스 스토마 이렇게 이소파구스가 이렇게 있죠. 여기 식도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브를 약간 이렇게 오블라이크하게 하면 이렇게 오블라이크하면 이렇게 리버가 있고 식도가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스토마의 펀더스가 되죠. 이렇게 식도 횡단상이고 여기 식도 잘 나오는 문제 이건 아웃시키겠습니다. 식도 종단상입니다. 식도 장축상이죠. 종단상은 말을 잘 안 쓰고 장축상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는 이제 복부 식도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초음파를 심화부 종단상 딱 합니다. 심화부 종단상에 볼락하는 목적은 스토막이죠. 스토막. 이렇게 판크레아스 보이고 여기에 스토막이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위 전전부가 되죠. 위 전전부가 됩니다. 이쪽은 이제 여기 췌장이 됩니다. 췌장. 이렇게 이제 보게 됩니다. 요 위치에서 약간 요 위치하고 요 위치의 차이점은 약간 왼쪽으로 이동해가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정부를 보고 난 뒤에 프로브를 조금 이제 횡단선은 스토막이 이렇게 보이죠. 스토막 이렇게 보이고 여기 판크레아스가 여기 이제 위 각이고 여기 위 전전부입니다. 전전부를 보게 되죠. 전전부 그렇죠. 네, 여기에는 위체하부입니다. 위체하부 하부를 보죠.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프로브를 조금 더 이동하게 됩니다. 프로브를 조금 더 여기로 이동하게 기울이면 이렇게 스토막이 보이면서 여기 두오데듐이 보입니다. 두오데듐 벌브가 보이고 판크레아스가 보이고 이쪽이 GB가 보입니다. GB 엔트룸 여기 두오데듐의 12장 9부죠. 12장 9부가 보이고 여기 12장 세컨드 포션이죠. 12장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두오데듐은 굉장히 벌브 쪽은 월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히 봐야 됩니다. 여기 이제 스토마의 엔트룸하고 파이로스하고 연결되는 부분 여기에 보이죠. 그래서 GB하고 스토마의 파이로스하고 요 사이에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두오데듐을 세컨드 포션을 보죠. 세컨드 포션은 보기 쉽죠. 이렇게 좀 보면 판크레아스를 따라 보니까 판크레아스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두오데듐이 이렇게 세컨드 여기 이제 췌장 구부죠. 췌장이고 두부고 여기에 두오데듐이 세컨드 포션이죠. 이렇게 이제 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제주놈을 봅니다. 제주놈은 여기 랩트 어퍼 쿼드런트 여기 보면 제주는 보이는데 여기 이제 콜론하고 겹쳐져 가지고 이제 헷갈리는 수가 많습니다. 여기 보면 몽골하게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길쭉하게. 그래서 이제 여기는 뭐 하고 조심해야 되냐면 스토마 위하고 횡행결장하고 구별해야 됩니다. 요거는 제주놈이죠. 공장이죠. 예. 보면 이제 위는 이렇게 이제 길게 보이고 횡행결장은 하우스라가 보이고 제주놈은 요거는 이제 스몰 보니까 움직임이 페르삭스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보면 여기 이제 제주놈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난 뒤에 이제 밑으로 밀어갑니다. 쭉 여기에서 요 위에서 랩트 어퍼 쿼드란트에서 라이트 로우 쿼드란트로 크로스 하죠. 그러면서 움빌코를 통하면서 크로스 해가지고 라이트 로우 쿼드란트를 밀어오죠. 라이트 로우 쿼드란트를 밀어오면 이렇게 라이트 소아스 머슬이 있고 여기 라이트 일리아 아트리 베인이 있고 이렇게
여기 라인 우측 요근이 있죠. 여기 이제 제주는 일레움이 있습니다. 일레움이 이렇게 일레움이 있습니다. 공장 회장이죠. 회장이 사실은 뭐 제주는 일레움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책에는 이제 뭐 이쪽에 그 발볼라 크니벤터스가 아주 조밀하고 있는 것이 제주는 이건 덤성덤성하다 하는데 위치 보고 대충 여기 회장이다 공장이다 이렇게 구별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펜딕스 쪽에 가지요. 우하복부입니다. 우하복부 이렇게 보는데 이 볼 때는 전부 다 리니아로 보지 않습니다. 컨벡스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하복부를 보면 여기 터미널 1류 그래서 리니아 꼭 필요한 경우에 씁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 말단 회장이고 이렇게 여기 시쿰이죠. 맹장이죠. 맹장이 이렇게 보이고 여기 IC 발부고 여기서 이렇게 기시하는 중수가 보입니다. 중수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해상력이 좋은 초음파기계나 보면 아펜딕스 보입니다. 컨벡스로도 보이거든요. 컨벡스로 이상이 있으면 이제 리니아로 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컨벡스로 아펜딕스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아펜딕스를 추적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따라가면 터미널 일륨 있고 소아스 머슬 이렇게 되면 아펜딕스가 여기에 기체가 계속 있는 게 보이고 근데 꼬불꼬불하니까 이렇게 보였다 안 보였다 해가 이렇게 끝나는 부분에 끝나죠. 그래서 여기 중수입니다. 중수의 엔드까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 중수를 끝까지 확인해야 되고 여기 터미널 일레움이고 라이스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수를 볼 때는 우리가 반드시 횡단상, 정단상을 두 개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제 중수를 볼 때는 이렇게 중수의 횡단상은 소아스모스라고 터미널 일륨에 이렇게고 정단상은 이렇게 종을 하면 오늘 제일 연습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여기 소아스모스를 있고 여기에 중수가 동물 여기 중수의 단축상 여기 중수의 장축상이 됩니다. 장축상. 네, 이렇게 이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위로 올라가죠. 어센딩 콜론을 이렇게 위로 올라. 그렇게 올라가면 라이트 키드니가 있고 소아스 머슬이 이렇게 하우스라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하우스가 보이죠. 여기 우측 심장, 여기 우측 요근이죠. 네. 요걸 볼 때 이제 어떻게 보느냐면 각도를 잘 조절해 가지고 봐야 됩니다. 각도를 잘 조절해 가 보면 요렇게 장이 요렇게 보이죠. 요 가스 요렇게 보이죠. 여기 이제 내강이죠. 내강에 그리고 요 바깥에 짧은 저에코가 있어요. 여기 100입니다. 요걸 봐야 돼요. 저에코 100을 봅니다. 두께가 3mm 이하거든요. 그래서 4mm 이상 되면 두꺼워져. 우리가 이제 장난을 볼 때 요 100이 두꺼워졌느냐, 내강이 확장되어 있느냐, 내강 안에 컨텐츠가 솔리드하냐, 워터리하냐, 세미솔리드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쭉 위로 올라가면 트랜스버스 콜론을 봐야 됩니다. T 콜론을 봐야 되는데 T 콜론 이렇게 보면 이제 T 콜론은 좀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T 콜론 위치가 픽세이션 안 돼 있거든요. 여기에 보일 수도 있고 여기에 보일 수도 있고 여기에 보일 수도 있고 어디에 위치가 축 처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해서는 간단한 방법은 종단상을 딱 해보면 리버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판크레아스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스토막의 엔트로피
보이지 않는 요게 밑에 여기 위 전정부 밑에 종단 요렇게 하는 여기 평행결장입니다. 평행결장. 그러니까 바로 보이면 문제가 안 되는데 잘 안 보일 때는 프로브를 밑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라운드 오버하는 스트럭처를 찾아가 프로브를 돌리면 이렇게 T콜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T콜로를 찾고 디센딩 콜로 이쪽을 찾는데 요거는 레프트 키드니하고 소아스 머슬 사이에 어센딩 콜론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 어센딩 콜론은 앞쪽에 있는데 디센딩 콜론은 뒤쪽에 있기 때문에 프로브를 앞쪽으로 프로치하지 않고 뒤쪽에서 프로치해야 됩니다. 측면이나 뒤쪽으로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실습할 때 나오지만 콜로를 여러분 때 프로브 각도를 잘 조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백, 중간, 후백을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쭉 위로 보면 이제 보이는 부분이 여기 겁니다. 랩소아스 머슬입니다. 랩소아스 머슬 위에 시그모이드 콜론이 있거든요. 시그모이드 콜론. 랩소아스 머슬. 여기에 S 결장이죠. 근데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터미널 일리움은 라이소아스 머슬에 바로 접해 있는데 시그모이드 콜론 그렇지 않거든요. 랩소아스 머슬하고 시그모이드 콜론이 딱 접한 것들이 좀 어떤 거는 상당히 떨어져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랩소아스 머슬에서 그 다음에 이쪽에 우하복부 횡단상을 해보면 이렇게 유리너리 브레드 방광이 있고 남자인 경우에는 윷 있고 여기 이제 그게 있죠. 프로스테이트가 전립선이 있고 전립선 밑에 렉툼이 있습니다. 렉툼. 예.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걸 종단사로 해보면 유리너리 브레드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렉툼이 있습니다. 여기 렉툼, 방광, 전립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관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쭉 일어나는 게 전체 그 소화관 스크린인데 걸리는 시간은 한 3분 정도로 해야 됩니다. 3분 정도. 초스피드로 해야 됩니다. 이거 볼 때 3시에 보는 게 아니거든요. 싹 정찰 이상 스캔하는 거 똑같습니다. 르르 스캔해가 보다가 뭔가 이상 있으면 그때 리니어 프로브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소화관을 우리가 볼 때, 소화관 초음파를 볼 때 무엇을 봐야 될 거냐? 자, 이것도 이제 방식해. 손님 포인트죠. 거의 우리가 가만히 보면 공부를 해보면 소화관 초음파는 제일 중요한 게 이 장기가 도대체 어느 장기냐가 첫째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 병변이 소관이 백이 두꺼워졌느냐 내강이 확장되느냐 주의가 어떤 이거거든요. 마치 근골격계하고 똑같아요. 저도 옛날에 근골격계 초파를 조금 배워봤습니다. 배워보니까 근골격계는 결국은 아나토미죠. 아나토미죠. 병은 몇 가지 없습니다. 보니까 뭐 텐돈 없죠. 몇 가지 없어요. 병이 전부 다 이게 어디 위치인지 소관 초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러 따지는 게 뻔하거든요. 이게 도대체 어디냐가 제일 중요해요. 장기가 이게 도대체 뭐 어느 장이냐지. 그래서 소관초파 사진을 찍을 때는 반드시 마킹을 잘 해줘야 돼요. 그래야 제3자 우리는 간이나 목술교는 콩팥이요 보면 다 알잖아요. 그렇지만 소관은 찍어놓고 마킹을 안 해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부위를 정확하게 기술을 해줘야만이 제3자가 도대체 뭐냐 하는 걸 알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관찰할 때 첫째는 뭐를 우리가 제일 중요한 백비율입니다. 백이 어떠냐, 백비율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우리가 소화관백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습을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화관백은 소화관은 이렇게 앱세리움이 있죠. 상피셰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브 앱세리알 티슈가 있죠. 그 다음에 무스큘라리스 무코스가 있습니다. MM이 있죠. 이걸 합체가 점막 무코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SM이 있죠. 서브 무코사. 이 안에는 서브 무코사는 베슬도 있고 림파틱도 있고 너브도 있고 각종 이제 스트럭처가 많습니다. 여기는 각종 이제 스트럭처가 SM에는 베슬, 너브, 림파틱 이렇게 혈관, 림프, 그 다음에 신경 뭐 이런 잡다기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엔 머슬층이죠. 그 다음에 서브 시로사 이렇게 이제 돼 있죠. 여기 내강이고, 요거는 바깥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이제 구조로 쓰는데 초음파가 부딪히면 이제 우리가 초음파가 빔이 딱 오면 제1층은 고에코로 나오죠. 제1층 1층 고에코가 뭐냐면 이거는 이제 내강하고 앱세리움하고 경계면에 생긴 고에코죠.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했던 초음파가 어떤 예제를 통과할 때 초음파의 임피던스 차이가 나는 경계가 있는데 경계면에서는 반사를 많이 하죠. 그렇지 않나요? 예. 이게 결국은 1층 고에코는 반사의 코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강하고 앱세리움하고의 경계면에서 생기는 거죠. 제2층은 저에코입니다. 이 저에코는 제일 중요한 게 MM입니다. MM. 무스큘라리스 무코사입니다. 서브 앱세리움 티슈는 또 중요하지만 대부분 MM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제3층은 고에코로 나오거든요. 요거는 서브 무코사입니다. 서브 무코사. SM이죠. 여기 이제 제3층이 고에코. 제4층은 저에코인데 요거는 머슬층이죠. 머스큘라리스 프로포리아. 근육. 그 다음에 제5층은 고에코인데 이 고에코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브 시로사의 파이브로스 티슈, 섬유 조직이죠. 섬유 조직 플러스 반사의 코죠. 그렇죠. 반사. 이거에서 5층. 그렇게 이제 서브 시로사의 파이브로스 티슈하고 그 다음에 요 바깥하고의 경계면 에코. 그러니까 이제 이런 5층 구조로 보는데 만날 따지는 것이 우리가 이겁니다. 소화관 초음파도 만날 따지는 것이 층이 백비우가 있느냐, 그 다음에 비우, 그 다음에 어느 층이 비우가 됐는가, 그 다음에 층고조가 유지됐느냐, 이게 제일 따져. 백이 두꺼워지면 어느 층이 두꺼워지느냐, 그 다음에 두꺼워지는데 층고조가 유지되면서 두꺼워지느냐, 층고조가 디스트럭션 돼. 캔서 같은 경우는 층고조가 부서지겠죠. 그렇죠. 그 인플레이션도 크로닉 인플레이션 되면 층고조가 부서지죠. 왜냐하면 파이브러스 티슈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리니아 프로볼스는 잘 보이지만 보통 우리가 컨벡스 프로볼스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컨벡스 프로볼 볼 때는 결국은 이것만 보는 거죠. 자, 이렇게 딱 하면 층고조가 이렇게 중간에 뚜렷한 고에코가 나오죠. 이 뚜렷한 고에코가 바로 SM입니다. 고에코 3층이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 저에코가 머스큘라리스 프로포리아 여기 3층, 4층이죠. 4층이죠. 1층, 2층은 잘 안 보입니다. 횡단선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제 3층이 뚜렷하죠. 3층 뚜렷하고 고에코고 4층이 그래도 비교적 제코입니다. 이렇게 3층, 4층을 보는 거죠. 3층, 4층을 보죠. 1층, 2층은 안으로 추적하고 4층, 5층은
5층은 바깥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SM층이 제일 중요합니다. SM층이 잘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비율 보건 그냥 내강이 확장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죠. 내강이 확장되느냐. 그래서 이제 내강이 정상이냐, 내강이 확장되는 경우는 일리오스 때문에도 확장이 될 수 있고, 또 경우에는 옵스트럭션에 의해서도 확장이 되죠. 그래서 내강이 확장되어 버리면 안에 플루이드가 보이게 되거나 음식물을 보기가 확장이 되니까 잘 보이죠. 정상 내강 잘 안 보이죠. 내강이 확장되느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종괴가 있느냐. 종괴는 크게 나누어서 안쪽으로 돌출했는 종괴가 있고, 또 바깥으로 엑소피틱하게 나가는 종괴도 있겠죠. 그렇죠. 내강 돌출, 외측으로 돌출. 그렇죠. 종괴가. 이건 초음파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우리가 내시경은 내강으로 돌출하는 종괴는 알 수 있지만 바깥으로 나가는 종괴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초음파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우리가 내시경을 아무리 해도 이 종괴가 바깥으로 돌출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종괴가 있느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초음파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바깥으로 이렇게 루멘이 돌출하는 게 있죠. 요런 이제 다이베틱 큐라이티스, 이렇게 다이베틱 큐라이티스는 있죠. 이렇게 이런 것도 우리가 초음파로 알 수가 있죠. 바깥으로 루멘이 이렇게 돌출하는 거. 내강이 이제 바깥으로 돌출했죠. 내강 돌출.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인터셉션 같은 거는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멀티플 컨센트리 링 사인이 나오죠. 안에 들어가.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초음파로 전행적인 사인을 알 수가 있죠. 그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느냐면 주위 염증을 알 수가 있죠. 염증이라든지 플루이드가 고이는 것 이런 걸 알 수 있죠. 자, 우리가 아펜딕스 할 때도 나중에 또 설명을 합니다. 아펜딕스가 이렇게 염증이 생기면 주위에 플루이드도 고이고 액체도 고이고 림프노드도 보이고 이런 것도 보이죠. 이런 거 침륜하는 거 보이고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주의가 이제 소관 내시경으로서는 앞만 보이지만 바깥에 뭐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면 내시경 검사 플러스 초음파 검사를 같이 하게 되면 양수 겹장이 되는 거죠. 내강의 내면 안에는 내시경으로 보고 바깥에 어떻게 되어 있냐는 우리가 초음파로 다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음파 검사가 굉장히 이렇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요거 찍고 그 다음에 아펜딕스하고 다이버틱 큐라이티스하고